안녕하세요, 모던 캠핑입니다. 오늘은 스노피크 텐트 중에서 60주년 한정판 리빙쉘 프로 모델을 피칭하러 나왔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피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노피크 리빙쉘 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작은 리빙쉘 S가 있고 조금 더 큰 리빙쉘 R이 있습니다. 리빙쉘 R은 리뉴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R은 빼고 리빙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리빙쉘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큰 리빙쉘 롱프로가 있습니다. 롱프로 같은 경우에는 리빙쉘 모델에서 뒤쪽으로만 조금 70cm 정도 커진 모델이고, 오늘 제가 피칭할 텐트는 그 중간에 리빙쉘 모델인데 스노피크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해서 나온 모델인데 프로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리빙쉘과 60주년 기념 리빙쉘 프로의 차이점은 일단 스킨의 두께가 다르고 스킨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무게가 늘어나서 프레임도 그만큼 보강을 해서 프레임도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보면은 창문 쪽에 빨간 색깔 테두리 라인이 없어지고 텐트 스킨에 보면은 60주년 기념이라고 레터링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리빙쉘 프로 모델이 한번 출시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이드월이 또 있었는데 60주년 한정판 같은 경우에 아쉽게 사이드월은 없습니다. 텐트 가방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탄탄한 재질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60주년 한정판이라고 또 새겨져 있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 스킨이 있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버펄입니다. 실버인데 구독자분께서 포인트 상품에 레드 프레임을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레드 프레임으로 보내주셨고, 이게 이제 이너 텐트인데 이너 텐트는 벨메입니다. 리빙쉘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가 벨메고 오거나이저가 2개 들어있고 드랄루민 팩 있고 심실링제, 그리고 리빙쉘 프로이기 때문에 로프도 프로 라인에 그레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쉴드 루프는 벨메입니다. 리빙쉘 프로의 스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격자 모양이 있는데 이게 리스타 원단입니다. 여기 만져보면은 조금 두툼하고 튼튼하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업라이트 폴이 있고 리치폴, 그리고 A 프레임 2개, C 프레임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쉘 스킨을 이렇게 펼쳐주는데 천장이 보이도록 펼쳐주면 됩니다. 스킨을 이렇게 천장이 보이게 펼쳐 놓게 되면 지붕 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 줄이 3개가 있습니다. 중간에가 리치폴이 들어가는 자리고, 양쪽 옆에 빨간 색깔 슬리브는 C프레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리치폴을 중간에 이제 남색깔 슬리브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고, A프레임 설치할 때는 스티커가 몸쪽 방향으로 오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리치폴에다가 A프레임 꼽고 오링까지 걸어 주셔야 됩니다. A프레임을 꽂았으면은 C프레임 꽂기 전에 자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텐트 하단부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로프가 있고 이렇게 남색으로 된 로프가 있는데, 리치폴은 남색깔 슬리브에서 시작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남색깔에다가 A프레임을 꽂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A프레임을 남색으로 된 로프를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남색깔 로프를 찾고, 그리고 지금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팩을 먼저 조금 펴놔 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남색 로프 찾고 프레임을 너무 많이 높게 들진 말고 낮은 상태에서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A프레임까지 설치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C프레임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C프레임을 꽂았으면 여기 C프레임 자리의 슬리브는
천장이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이기 때문에 밑에 하부 쪽에도 아까 전에 남았던 빨간색 글로프를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C프레임을 꽂아주면 됩니다. C프레임을 슬리브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발로 프레임을 받치고 핀 찾아서 그 자리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레임 설치는 끝났고 바로 버클들을 전부 다 체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 설치까지만 끝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앞문 쪽에 팩 2개랑 뒷문 쪽에 팩 2개를 이용해서 총 4개로 자립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프레임 마디마다 팩을 다 박아서 튼튼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여기 A 프레임 라인 쪽에 여기 라인 따라서 팩 1개, 반대쪽에도 이 A 프레임 라인 따라서 이쪽에 팩 1개, 이렇게 팩 2개, 반대쪽에도 똑같이 2개에서 팩 4개를 먼저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C 프레임 쪽에 이 라인 따라서 여기 1개, 여기 이쪽에도 C 프레임 따라서 여기 빨간 색깔 로프 있거든요. 여기 이 로프에다가 팩 2개, 반대쪽에도 2개, 총 8개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문에 팩 2개, 뒷문에 팩 2개, 이렇게 하부 쪽에 팩 12개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을 하나 박아주는데 완전 다 박지는 말고 위치만 잡는 거라서 조금만 박아 놓고 조금 조정할 겁니다. 반대쪽에 팩을 박아보고 좀 위치가 괜찮다 싶을 때 그때 박아주면 됩니다. 뒷문을 고정할 때도 첫 팩 자리는 대충 위치만 잡아보는 겁니다. 대충 조금만 박아 놓고 반대쪽에 와서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 박는 고리가 한 개 있거든요. 여기다가 팩을 이렇게 고정해 주면은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조금 편합니다. 여기다가도 팩을 하나 박아 줄게요. 뒷문 같은 경우엔 중간에 이렇게 탄성끈이 있는데 여기도 팩을 하나 박아 줄게요. 스노피크 60주년 리빙쉘 프로 모델을 설치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쉴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A프레임 들어간 자리가 따로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요 A프레임 들어가는 자리를 먼저 찾고 뒤집은 다음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여기 A프레임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뒤집게 되면은 요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자,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면은 넘어갑니다. 쉴드 루프까지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쉴드 루프는 본체 스킨이랑 원단이 조금 달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빙쉘 프로의 내부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문이랑 여기 뒷문 쪽에는 메쉬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노룸을 설치한 상태인데 밖에서 보면은 이노룸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공간을. 뒤에 공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한 20cm 정도 이상 공간이 이렇게 비는데 이거를 제가 뒤로 조금 최대한 붙이려고 하면은 앞쪽 요 각이 안 나옵니다. 여기 요 라인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게 조금 쭈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뒤로 당기고 뒤쪽으로 조금씩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보기가 싫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최대한 각을 살리면서 맞춰봤고, 이너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시 상태는 좀 좁습니다. 2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명은 힘들 것 같고, 이너룸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데, 천장은 이렇게 4곳에다가 고정할 수 있게 고무줄이 달려 있고,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이노름이. 이게 이노름이 쉘터에 꽉 차는 모양이 아니고 약간 정사각형입니다. 바닥 모양은. 안에서 보면은 앞쪽 길이는 제원상 290이고 뒤쪽은 270, 그리고 요 폭은 230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더블 매트 2장 넣고 어른 4명이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넓은 사이즈의 이노름입니다. 천장에는 고리들이 지금 보면은 모서리마다 랜턴 걸 수 있는 고리들이 있고, 뒤쪽에 메쉬가 달린 창문이 있고, 사이드 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에도 창문이 있고, 전선 넣을 수 있는 구멍은 따로 없습니다. 이노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4인용 기준인데 2인용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던 사실인데, 구독자님께서 이게 4인에서 2인으로 이제 변신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어려워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잘 보시면은 천장 쪽에 떡볶이 고리가 있고 사이드 쪽에도 보면 떡볶이 고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안쪽에도 보면은 지금 잘 보면은 뒤쪽에 여기 주머니 달린 쪽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라인이 줄이 하나 가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요 부분에 팩이 하나 박혀 있는데 바깥쪽에 요 부분까지 요 이노름을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너 텐트 앞쪽 위에 보면은 떡볶이 고리가 3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뒤에 보면 걸 수 있게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걸어둘게요. 안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4인용 이노룸에서 2인용짜리 이노룸으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 떡볶이 고리들이 각 자리에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다 자리 보면은 떡볶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체결해주면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되고, 안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쪽에서도 이렇게 말 수 있게 제자리에 보면은 다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 접는 것처럼 다 말아서 롤업을 해주시면 되고, 바닥은 지금 약간 접힌 상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조금 뺐습니다. 이게 바닥, 이게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놈이 요 자리까지 가게 되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빼가지고 또 이 폭을 조금 맞췄습니다. 매트를 깔면 요 정도 구김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줄자로 쟀을 때 폭이 한 135 정도 나오고, 바닥 같은 경우 밖으로 조금 더 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만큼 조금 뺄 수 있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요 정도 사이즈는 리빙쉘 S 이노룸 쓰고 있는 이노룸 S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도 충분히 지침이 가능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노룸 S도 사야 되고 그냥 이노룸도 사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사는 것보다 이노룸 하나를 사서 4명이 잘 때는 크게 쓰고 2명이 잘 때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2명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노룸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전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2m 정도에서 한 3m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전실이면은 4인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4인이 이용하실 때는 이노룸에서 2명이 주무시고 바깥에 야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세팅은 이제 바깥에 그대로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노룸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60주년 어메니티 돔 M 사이즈도 있어서 그거 도킹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 돔을 이렇게 다 전실 부분을 말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 리빙쉘 후문에 보면은 밑에 버클 같은 경우에는 1, 2인용 작은 돔 텐트들이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 보통 4인용 도크돔을 포함해서 큰 돔 텐트들 위에 버클 체결해서 여기다 도킹하면 되고, 어메니티 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인 이상 사용하는 큰 돔 텐트이기 때문에 아래 버클을 풀어주면 됩니다. 아래 버클을 풀어주고 지퍼를 열어주고, 안에 메쉬 패널은 걷어줘야 됩니다. 안쪽에서 머리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를 좀 당겨서 밀착이 되도록 도킹된 부분을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에서는 지금 돔 텐트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어메니티 돔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된 텐트가 아니고 요 사이드 도어 패널이 있기 때문에 전실 방향이 약간 비대칭이라서, 여기 빌딩 테이프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된 빌딩 테이프이 리빙쉘의 빌딩 테이프가 평행이 되게 되면은 맞게 설치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빌딩 테이프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만들고, 여기 도킹 부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뒤쪽으로 밀착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좀 당겨줘야 됩니다. 앞쪽에는 팩을 양쪽에 똑같이 저쪽에도 팩을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일 뒤에 빨간색 프레임 쪽 팩을 2개 받고, 제일 후문 패널 쪽에도 팩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됩니다. 각을 조금 더 잡아주려고 하면 빨간 색깔 프레임 쪽에도 이렇게 팩을 박아주시고, 남색깔 프레임 쪽에도 팩을 박아주면 각이 좀 더 살게 됩니다. 도킹 부위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반대쪽에 탄성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또 땅에다 고정을 해줘야 좀 더 바람이 안 들어오고 밀착이 더 됩니다. 여기도 고정을 하나 해주고, 작은 텐트를 이용할 때는 또 그 더 안쪽에 탄성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돔 텐트 이용할 때는 요 탄성끈을 이용하면 되고, 지금은 큰 돔 텐트이기 때문에 요 탄성끈을 이용을 해서 도킹 부위를 조금 더 밀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메니티 돔 M 사이즈를 도킹했을 때 리빙쉘 전실 공간을 보여드리면, 도킹 안 했을 때랑 뭐 했을 때랑 거의 전실 공간은 비슷합니다. 도킹 한다고 해서 구면 쪽에서 공간을 많이 침범하는 게 아니라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너룸은 아까 전에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스듬하게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위에 쪽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머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쏘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 안에서 전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킹 부위에 밀착이 잘 될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해주면은 비가 와도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습니다. 비바람 불어도 웬만하면은 겨울에도 지낼 수 있고, 반대쪽에도 밀착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리빙쉘 접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rough the fields of our paths, feelings part our ways, keeping us close but estranged now. Dreams holding us closer, meadows of our youth, 107 days, but recalling it backwards. Our dreams holding us closer. Ooh, we can see so clear. Ooh, we can see so clear. Blue and you are shades of grey, living day to day. Even when we're free, it's true.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한 번 더 치러 나왔습니다. 이게 햇빛을 받았을 때랑 그늘에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햇빛 받았을 때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치러 나왔습니다. 이게 리프트보다는 빛을 맞으면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